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8월 17일 베이징 천안문 앞 대로에서는 전승절 열병식 제2차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승절은 80주년이라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신무기들이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무기는 중국어 하이선, 중국판 포세이돈 핵 어뢰입니다. 대형 트레일러에 실린 모습이 대단합니다. 추정 정보지만 핵으로 추진돼 순항거리가 무제한입니다. 심해 1000m 깊이에서 시속 185km에 달하는 무서운 속도로 추진됩니다. 공식적으로 재원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그 작동 원리는 러시아의 무제한 순항 해골의 포세이돈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벨고로드, 하바롭스크 잠수함에 탑재된 포세이돈은 길이가 24m, 직경이 1.6m입니다. 크게 탄두 부분, 핵 리액터, 터빈, 추진 장치로 구성됩니다. 중국판 포세이돈은 대체로 러시아제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래식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AI로 미국 주변을 수십 년 동안 대여하면서 명령만 내리면 항공모함 전단을 경멸할 수 있습니다. 추정 성능이 사실이면 아시아 태평양의 해군력 균형은 중국에 기울어집니다. 최신 4세대로 추정되는 주력 전차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제 T-14 아르마타와 동일한 설계 개념의 최신의 전차입니다. 얼핏 봐도 각종 첨단 장비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탑 상단에는 무인 웨폰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기관총이 원격으로 작동됩니다. 또 40톤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보병 전투차도 선보였습니다. 보병 전투차가 105mm 주포를 장착했습니다. 일반적인 보병 전투차는 보통 30mm 기관포로 무장합니다. 중국군 신형 보병 전투차는 화력도 강력한 데다 반응 장갑에 대드론, 대전차 무기도 갖췄습니다. 중국군 4세대 주력 전차의 상부입니다. 차체 전면에 승무원 해치가 2개입니다. 러시아제 T-14 아르마타처럼 포탑은 무인입니다. 포탑 위에 무인 웨폰 스테이션의 기관총은 원격으로 조정되며 그 양옆으로는 능동 방어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무력화시키는 장치입니다. 중국의 방산 능력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대단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4세대 전차 T-14 아르마타를 소량만 생산하고 대신 급이 한 단계 낮은 T-90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제 4세대 전차를 보면 러시아 아르마타와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은 다른 공산품처럼 얼마든지 원가를 낮춰 첨단 무기도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첨단 무기를 참조해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한 뒤 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기체계 발전을 보면 러시아가 통 크게 마구 퍼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중국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사주면서 민군 공용이라는 명목으로 러시아의 군수물자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러우전을 계기로 러시아 방산기술은 중국과 북한이 거저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투하되는 중국군의 120mm 자주 박격포도 선보였습니다. 후면에 해치가 있는 것으로 미뤄 보병 전투차로 추정됩니다. 대구경 박격포 역시 러시아 방산의 특징입니다. 다채로운 무인 전투 차량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과 소화기를 장착한 무인 전차가 줄이어 지나갑니다. 쭈하이 항공쇼에서 공개된 프로토타입이 이제 완성도를 더했습니다. 무인 전차는 지상 전투용뿐만 아니라 대공 무인 전차도 있습니다. 드론이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또 무인 전투 공병 차량도 들어옵니다. 지뢰지대 개척 차량입니다. 보병 대신 전장에서 교전하게 될 로봇계 여러 대를 탑재한 육상 전투 드론도 있습니다. 대공 무기 시스템도 획기적입니다. 전술 차량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했습니다. 드론 대응 무기입니다. 러시아제 빤치로와 비슷한 복합 방공 체제도 있습니다. 대공포에다 측면에 견착식을 개조한 대공미사일 4발을 장착했습니다. 복합 방공 시스템도 여러 가지입니다. 양옆에 대공미사일을 주렁주렁 단 차량도 지나갑니다. 확실히 러우전에서 전운을 얻어 러시아제 병기를
대폭 참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 천막으로 가려진 정체를 알 수 없는 무기도 운반되고 있습니다. 원뿔 형상인 것으로 미뤄 ICBM의 다탄두 부분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을 겨냥하는 ICBM의 탄두 부분만 분리해 열병식에서 공개하는 모양입니다. 탄두 부분만인데도 그 크기가 거대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크기의 탄도미사일이 천막에 쌓인 채 이동합니다. 모두 동펑 계열의 탄도미사일인데 천막에 둘러쳐 있어 정확한 기종은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은 다양한 사정거리 미사일들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 가운데는 대함미사일 쥐랑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유 미사일 가지수로는 중국이 러시아, 미국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중국의 군사 블로거들도 미리 보는 93 열병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느라 바쁩니다. 지금 보시는 미사일은 대함미사일입니다. 극초음속 대함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도 보입니다. 항공모함 킬러입니다. 대형 전술 차량에 탑재된 이 무기는 레이저4로 추정됩니다. 미사일 요격 무기로만 추정될 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베이징 조양구 아파트 단지 상공에서는 공중 분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수송기와 전투기, 헬기 등이 2차 열병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6일 오후 5시 반부터 17일 새벽 3시 반까지 베이징 천안문 앞 창안제에서는 4만 병력이 참가한 대규모 열병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천안문 주변에는 쉴 새 없이 열병을 준비하는 군용 차량과 이를 통제하는 경찰이 바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이징 공안 당국은 리허설을 위해 각 지하철 노선도 부분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지하철역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창안제 주변 식당들은 행인들이 통제되자 셔터문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뜸하고 음식 배달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창안제 주변 여기저기가 봉쇄됐습니다. 베이징의 이런 모습이 쿠데타 조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짱 여우샤가 군부대 이동 배치를 완료하고 시진핑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중국 쿠데타 조짐이 있으며 시진핑이 베이징에 갇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짱 여우샤가 중국 군부를 장악해 곧 대륙에 피바람이 불 것이란 섬뜩한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탱크 병력이 출동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중국 관찰도 하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베이징 93 열병식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또 군사 전문가들이 떠들거리도 며칠 분량은 좋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군 무기는 짝퉁이고 실전을 겪지 않아 성능이 미심쩍다는 말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봐야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